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지점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 해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이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여러분은 해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모든 분들의 생각을 맞힐 수는 없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 또는 한산도 대첩을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려 2500년 전 지중해의 작은 해협에서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던 해전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작았던 그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라미스 해전이라 불렸던 역사상 최초의 해상 전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300의 주인공이죠.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는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을 맞아 테르모필레에서 처절한 전투 끝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사실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오는 그리스 중부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바다와 육지 모두 좁아지는 이곳만 잘 막아내면 우리에게도 승산은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배신자 에피알테스가 돈에 눈이 멀게 되어서 페르시아군에 우회로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되었죠. 자, 방어선은 뚫렸고 그리스 중부 지역마저 페르시아군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역은 아테네가 속해 있는 아티카 지방과 그리고 스파르타가 속해 있는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였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그리스 연합군은 드디어 최후의 방어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 연합을 보면 먼저 육군의 주축은 스파르타, 그리고 해군의 주축은 아테네였습니다. 우리 육군은 코린토스 지역에서 방어를 하겠소. 해군 우리 육군을 지원하시오. 여기서 코린토스 지역이라는 지점은 그리스 남단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육군이 방어하기 나쁜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주력이라 하면은 팔랑크스 진으로 대표되는 그리스군의 중무장 보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테르모필레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리스 연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신들의 주력인 중무장 보병을 사용해서 육지에서 승부를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을 한다면 말 그대로 아테네가 있던 아티카 지방은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 절체절명의 상황. 과연 해군의 중심이자 아티카 지방의 주인이었던 아테네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당시에 아테네의 총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 누구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에도 바로 이런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토스 지역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요. 그곳은 육지와 바다 모두 생각보다 좁지 않기 때문에 대군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요.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전쟁을 위해 10년간 준비해왔소. 우리의 주력인 해군은 반드시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그리스 연합군은 최후의 방어를 육지인 코린토스 지협이 아니라 바다에서 치르기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리스의 이순신, 테미스토클레스는 왜 바다를 고집했던 걸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춘닥터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안선이 복잡한 그리스의 지형입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안선이 복잡한 이런 지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들이 훨씬 더 이동을 하거나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군을 운용해야 했던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불리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가 바다의 민족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상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이었던 그리스 민족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바다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무역 그리고 해상 도시 건설 등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다르게 굉장히 풍족하고 넓은 땅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드넓고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딱히 바다로 나갈 이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해군 같은 경우 바다의 해상 민족인 페니키아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군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결국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분명히 민첩한 이동이 가능했고, 그리고 바다에 훨씬 더 익숙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테미스토클레스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지점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 해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살라미스 섬이란 곳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아테네 시민들에게 빠르게 강제 이주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오. 때문에 페르시아 육군이 아테네 시가지에 들이닥친다면 막을 방법이 없소. 미리 시민들을 섬으로 대피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시가지를 버리게 되고 인근 섬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해군을 주력으로 한 그리스 해군 연합은 살라미스 섬에서 집결을 하게 되죠. 이 살라미스 섬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과 굉장히 또 좁은 해협을 갖고 있던 그런 섬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다의 물살도 빠르게 되고 바람의 변화도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배들은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여 이곳에서 전투를 치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어떤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찝찝한 승리긴 했지만 테르모필레를 돌파한 페르시아 군은 그리스군의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아테네 시가지에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야? 이 녀석들 겁을 먹고 다 도망갔나 보군. 에이,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 아들이 이제 거의 이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하하. 하지만 아테네의 주력인 해군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죠. 왕 중의 왕이시여, 아테네를 차지한 지금 저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는 예로부터 협동하지 못하고 늘 분쟁을 하던 민족입니다. 저희가 주력인 육군을 정비하고 겨울을 지나 코린토스 지역에서 승부를 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가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본국에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간 언젠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가급적 승부를 빠르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왕 중의 왕이시여, 그리스 해군 연합이 지금 살라미스 섬에 정박해 있고 그곳을 곧 빠져나가 코린토스 지역으로 도망가려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럴 순 없지. 어서 살라미스 섬을 포위해라. 여기서 그리스 해군을 박살내고 승부를 봐야겠다. 하하하. 물론 이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기 위해 흘렸던 거짓 정보였어요. 그리스의 이순신은 페르시아가 가급적 빠르게 승부를 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살라미스 섬에 도망가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 페르시아 해군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라미스 섬으로 달려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해군이 살라미스로 왔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기서 승부를 내자. 테미스토클레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먼저 역사가들의 추정으로는 페르시아 해군 같은 경우는 약 900척, 그리고 그리스 연합 해군은 375척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테미스토클레스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페르시아 해군은 살라미스 섬을 완전하게 봉쇄하기 위해 먼저 서쪽 출구 쪽으로 이집트 전함 100여 척을 보내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서쪽에 배후를 견제하기 위해 코린토스 전함 40여 척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나머지 페르시아 전함 800여 척이 아테네의 팔레론 항을 떠나서 살라미스의 동쪽 입구로 향해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크세르크세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살라미스만에서 해전을 관전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 황금 옥자를 만들고 승리를 만끽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나는 아버지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을 관전하겠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하하하. 자, 일단 살라미스의 동쪽 입구의 지형이 중요한데요. 그 입구를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입구 가운데 푸시탈리아라는 작은 섬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별동대를 이 푸시탈리아 섬에 보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입구 중앙에 있는 푸시탈리아 섬을 점령하면 페르시아군이 점점 더 조급해져서 입구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역시나 테미스토클레스의 예상대로 푸시탈리아 섬이 점령당하자 페르시아 해군이 양쪽 입구로 물밀듯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해군의 진영을 보시면 좌익에는 가장 페르시아 해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페니키아 전함들이 300여 척이 있었고 나머지 우익에는 500여 척의 이오니아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는 그리스 연합 해군의 경우에도 좌익에는 주력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 200여 척,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기나 해군을 중심으로 한 135척의 그리스 연합 해군이 있었어요. 자, 뛰어난 전략가였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번 승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군의 좌익, 즉 주력 부대였던 페니키아 함대와 아테네 함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입구로 페르시아의 우익이었던 이오니아 함대가 진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오니아 함대의 눈앞에 그리스의 우익이었던 아이기나 함대가 갑자기 살라미스 동쪽으로 진입을 해서 도망치듯이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기나 함대가 빠르게 도망친다고 생각을 한 페르시아의 우익인 이오니아 함대는 그 아이기나 함대를 쫓아서 살라미스의 동쪽만 깊숙이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페르시아의 가장 주력이었던 좌익인 페니키아 함대도 드디어 이제 왼쪽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가장 주력인 그리스의 좌익이었던 아테네 해군도 페니키아의 함대를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살라미스의 약간 서쪽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페니키아 해군 역시 이 아테네 함대를 쫓아서 살라미스의 서쪽 깊숙이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페니키아 해군이 좁은 입구를 통과해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이 빙 돌아서 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 해군은 상대적으로 배의 수도 많았고 덩치도 컸기 때문에 좁은 입구를 통과하느라 움직임이 둔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테네 해군이 빠르게 우회를 하면서 이 페니키아 해군을 포위한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전군 돌진하라. 우리 배는 작지만 페르시아 배보다 무겁고 튼튼하다. 겁먹지 말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아테네 해군들은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배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크기는 좀 더 작지만 무게는 더 많이 나갔던 아테네의 배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배들과 충돌했을 때 페르시아 배들이 훨씬 더 충격이 컸었어요. 가뜩이나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서 서로 뒤엉키고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였던 페르시아 군들은 이런 아테네의 배들에 부딪히게 되자 점점 무너지고 침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테네 해군이 적의 주력인 페니키아 함대를 몰아붙이고 포위해서 섬멸하는 동안 우익이었던 아이기나 해군 역시 나머지 페르시아 전함인 500여 척을 굉장히 선전하면서 방어를 성공하게 돼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갑자기 오후가 지나게 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더 이상 페르시아 해군은 진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죠. 결국 나머지 우익인 페르시아군의 이오니아 함대들은 페니키아 해군이 전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쓸쓸하게 퇴각을 하게 됩니다. 40척 대 400척. 살라미스 해전의 전투 결과는 그리스 연합해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특히나 페르시아 해군의 가장 주력이었던 최정예 페니키아 함대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해군은 그 기능을 거의 완전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해군이 치명타를 입는 것을 언덕 위에서 관전했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결국 전의를 상실하고 육군만 남겨둔 채 본인은 페르시아 본국으로 황급하게 돌아가 버리게 되죠.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최초의 해전이라 불리우는 살라미스 해전.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의 설계로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향해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편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